자, 249페이지 4번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이 이거죠. 이렇게 지금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나누는 게 이게 토지 분할인데 이게 개발일까요? 이게 나누는 게 뭐라고요?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이 과연 개발일까요? 네? 책에 그러고 있다고 해서 그러고 있다고 그냥 그대로 말할 거냐. 토지를 이러고 나누는 게 한 번 나누는 게 뭐 땅 나눈다고 이게 뭐 개발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왜 얘를 개발하고 그러냐면 토지 분할을 개발로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규제 대상이 되는 거고 개발 행위를 안 보면 규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토지 분할을 갖다가 규제를 해야 되겠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토지 분할은 개발이다 이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가 한번 분할이 되면 이 규모가 커진 것들은 규모가 커지면 땅 가격도 싸요. 간단하게 산 파는데 10,000평 파는 거하고 5,000평 파는 거하고 1,000평 파는 거하고 200평 파는 거하고 한 평당 가격이 완전 달라져. 10,000평이 평당 30만 원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200평이 평당 한 70만 원 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한번 나누면 나눌수록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효용 가치가 좀 높아진다 이거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큰 걸 갖다 작게 나누면서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규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이 선까지는 좋았어요. 200평까지는 좋았어요. 더 반 나눠봅시다. 100평. 더 나눕시다. 50평. 나중에 한 평씩 다 나눠보자고, 한 평씩. 그러고 난 그러면 그 토지 면적을 그렇게 잘게 쪼개버리면 땅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 면적이 어느 선 이하가 되어버리면 토지로서 이용 가치가 없어요. 아예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규제를 왜 합니까? 하든가 말든가 내비두지 규제를 왜 하냐고. 왜 규제한다고요? 네, 효율적인 이용이요. 국토를 효율적 이용해서 어쩌자고? 네, 잘 먹고 잘 살자. 그걸 갖다 좀 품위 있게 말하면 네, 공공복리 증지입니다. 규제를 왜 하냐? 공공복리 증지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토지를 갖다 분할하면 뭐가 안 돼?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을 개발로 보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개발을 규제할 테니까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허가받아 사고 법이 정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 절대 하지 마.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분할을 갖다 일단은 개발로 봅니다. 그래서 분할을 개발로 보는데 거기 봐요. 가번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냐고 행하는 토지 분할. 카본 뒤에다 그 뒤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뭐라고 써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냐? 기획부동산 잡작 그렇게 써놔요. 여러분이 실무를 안 해봐서 몰라. 기획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기획부동산 들어봤습니까? 기획의 종류는 두 가지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기획의 종류는 오리지널 기획이 있고 완전 사기치는 기획이 있는 거고 오리지널 기획들은 제대로 된 기획은 뭐냐? 자, 이 지역에 개발이 돼요? 안 돼요?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이요. 자기가 능력 발휘요, 능력 발휘. 아까 얘기했죠. 비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짓는다니까, 합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자기가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자기 능력 발휘를 해가지고, 이거를 개발이 되게끔 바꾼다니까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이 평당 얼마인데요? 10,000원인데, 여기가 자기 능력 발휘 합니다. 능력 발휘하면서 평당 얼마 들어갔어요? 50,000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해놨더니 이게 시세가 얼마 됐어요? 50만 원짜리가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팔게 되면 얼마 이익이 납니까, 그러면? 50만 원에 원가가 얼마 들어갔어요? 6만 원 들어갔으니까 46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44만 원. 50만 원짜리, 이제 50만 원짜리 됐어요. 50만 원 됐는데 이거 팔게 되면 얼마 남다? 44만 원. 오리지널 기획부동산은 절대 44에 안 팔아요. 이거를 갖다가 매각할 때는 얼마에 파냐, 이 사람들은 5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거 나누면 이익 얼마 나온다? 43만 원 난다. 반띵 딱 이하면 얼마 나온가? 22만 원 되겠네. 자기는 그러면 22만 원 먹습니다.
22만 원 먹으려면 22에다가 6만 원 얼마 팔아요? 28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투자자가 28에 사가지고 50만 원에 판다 그럼 투자자는 얼마 이익이 남아요? 걔도 20이 남죠. 이런 식으로 팔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 사람이 남 믿고 계속 따라오는 거야. 이게 오리지널 기획이고. 자기가 혼자서 다 먹으면 두 번 다시 안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 먹고 일부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 믿고 계속 온다 계속. 그래야 큰 돈이 필요할 때 모아가지고 한다니까요. 근데 사기치는 기획부동산들은 자기가 개발이 돼야 안 돼요? 개발 안 됩니다. 강의하면서 제가 몇 명 구제했어요. 몇 명 구제. 파탄 날 것도 몇 명 구해주고 뭐 이순지 대교 정비한다 해가지고 엉뚱하게 광양 가가지고 그 땅 사러 가는 사람 못 사게 막은 경우도 있고 계약서 다 써놓고 계약금 다 걸고 난 다음에 오게 되면 그건 계약금 띄는 거고 계약금 포기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개발이 안 되는데 자 개발이 안 되는 거를 매입했습니다. 얼마에 매입했어요? 10,000원에. 능력 발휘,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이빨만 엄청나게 이빨만. 하여튼 말은 진짜 잘해요. 그러면서 개발이 돼요? 개발이 돼요? 뭐가 개발 안 돼요? 어차피 얼마요? 10,000원짜리요. 이거 받아와서 얼마에 팔아먹어 이거? 거의 한 100만 원. 옛날 강원도에서 이거 엄청 많이 해서 강원도에서 100만 원에 팔아먹어. 근데 얘들이 개발하겠다는 것은 진짜 화려해요. 이런 산사가 사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고 되지도 않는 감짝에 여기 뭐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스키장이 들어온다니까. 스키장이 강원도지사하고 이미 양약서 대책을 다 했다니까. 그런 말 해요. 아주 멋지게 조감들을 쫙 그래요. 스키장이 들어오고 도로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자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겠냐. 스키만 타고 배 쫄쫄 굽는데 사람들 어디 가서 먹겠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온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런 개발을 쫙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땅이 여기라니까 찍어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좋아요. 여기네. 근데 가서 보니까 위치 데려다주고 보니까 진짜 좋아요. 그것도 그냥 안 들어도요. 계약금 넣은 사람만 보여줘 가가지고. 싣고 갔으면 풀어줘서 여기다가 이 땅이네 진짜 좋네. 근데 이 사람이 그 땅하고 이 번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일반인 대부분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싹 팔아먹었어요. 그거 알고 팔아먹었더니 자기 이제 땅 사가지고 찾으러 가야겠더니 이런 데 있어. 이런 데 땅이. 개발도 안 되는 거. 이만큼 군부대 들어가도 못해요. 연천 가서 이러고 팔아먹은 사람 먼저 연천 가가지고 연천에 중개업자가 있는데 서울서 사람들 와서 땅 지번대면서 이거 어떻게 가냐 물어보더래요. 아니 거기 왜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땅 샀는데 거기 어떻게 땅 사? 그 군부대 안쪽인데 민간인들 못 들어가요. 그런 땅 팔아먹었어요. 이런 게 완전 사기치는 기획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말에 중개사 공부했다는 사람들 웬만해서 안 넘어가요. 남편이 자꾸 한 사람이 남편이 자 자기 지금 남편이 큰 어느 정도 조금만 회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식당을 하는 그러니까는 우리 하게 되면 한밭집 비슷한 거 대놓고 먹는 데 있잖아요. 자기는 식당은 없으니까 여기다 대놓고 먹는데 식당을 하던 그분이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을 안 하고 텔레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 있잖아요. 광양에 이순대교 그쪽에 이걸 갖다 지금 개발하는데 정비를 다 한답니다. 정비하는데 그쪽 땅에 사게 되면 몇 배가 뛰고 몇 배가 되고 몇 배 되니까 빨리 사장님 거기다 5억만 투자하세요. 솔깃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지금 얼마 있지 돈? 5억이 넘지 이 사람 있으니까 빨리 5억만 보내. 뭐 하게? 이거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 시기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사야 되니까 보내. 그런데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제가 수업시간에 기획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기획을 갖다 잡든가 아니면 모르면 확인하고 가든가 그러니까 여보 급하게 가지 말고 한번 물어보고 가자고.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공법선생한테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자 이런 일이 있는데 몇 배 뛴다는데 이걸 사라고 하는데 교수님 맞을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아니 그럼 그분 보고 사라고 그러지 왜 우리 보고 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지 그분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참 그렇지 사람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야 근데 너 무턱대고 막아가지고 이거 진짜다 그러면 두고두고 남편한테 한 소리 들을 것이고 까짜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거고 너 섣불리 사지마 그러지 말고 확인해라 확인. 진짜인지 까짜인지 어떻게 확인한답니까? 그거야 쉽지. 이 사람 판다는 땅이 어디냐 위치 말해봐 위치. 어딘가 땅 위치는 있을 거니 위치 말해보라고. 위치. 자 거기 소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느 시냐 간단해요. 시청 딱 전에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시청 되나가지고 무슨 거 바꿔가지고 여기 개발계획 있습니까? 있다. 그 개발계획이 무슨 개발입니까?
도로 옆에 풀 베는 것도 정비하는 것도 개발입니까? 관광객 오라고 보기 흉하니까 잡초 다 벤대요. 도로 정비 사업 한대요. 그 개발인가요? 풀 베는 거 근다고 땅값이 뜁니까? 거기 개발 계획이 있어. 무슨 개발? 도로 정비 사업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런 개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발고. 만약에 그 사람이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자 고시 공고 언제 했는가 날짜 보라고. 날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발 계획 내용이 뭔가 보라고. 과연 지가를 상승할 수 있는 개발인지 아닌 개발인지 이거 일일이 네가 확인해라. 배웠으니까. 해가지고 딱 시켰더니 자 공무원 전화했습니다. 전화 딱 했더니 거기 무슨 분 개발됩니까? 공무원이 아 이런 전화 또네? 그러면서 대통령 그 회사 이름이 뭐라든가 회사 이름이 뭐랄까 또 바뀌었네? 그러면서 아니 계속 그런데 아니 개발이 안 된다는데 자꾸 우리 쪽 개발하는데 모르겠다고. 아니 근데 개발 뭐가 있다니까 도로 정비하는 거 그것은 관광지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 좀 어기 깨끗이 보기 전에 그 정비하는데 그게 무슨 땅값을 한다고 난리치는 모르겠다고. 그 사람 보고 직접 사라 그러라고. 그렇게 해서 못하게 막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사기치는 건데 이 사람이 5억이 여자가 얘기하니까 주춤하니까는 그 뒤에서 2억만 해서 사장님 1억만 하세요 5천만 원만 하세요 안 된다니까 하는 순간 평생 그건 들어가봤자 발 못 뺀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대구를 갔더니 한 사람이 계약금을 딱 걸고 와서 질문하는데 눈빛이 되게 처져요. 눈빛이 질문하는데 성남에 있잖아요. 남한산업 밑에 땅을 샀는데 어쩌고 저쩌고 땅 샀는데 몇 편 샀는데 그럼 땅 지분 대봐라. 어이구 이만한데 이게 3만 평이다 그러면 몇 편 샀는데 150평. 네 땅 어디 있냐? 몰라요. 이 중에 있어요. 3만 분에 150이야. 3만 분에 150. 네 땅 150 어디 있냐고. 가장 대표적인 게 분할이 안 된 땅을 갖다가 투자하는 거. 이제 이건 대부분 요즘 이걸 많이. 그 전에는 기획부동산이 만약 요즘은 분할해서 주는데 이거 분할해서 주면 뭐 할 거냐고 이거. 지금은 이런 분할 되잖아요. 이거 분할해서 주면 뭐 할 거냐고 맹지인데. 뭐 여기서 뭐 도로는 여기 있다고 막 날라가가지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 분할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 전에는 도시적 안쪽에서 하는 걸 막아냈지만 도시적 밖쪽에서는 이 기획부동산들이 10,000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판다고요? 100만 원에. 도시적 안쪽에 10,000원짜리 땅이 있겠습니까? 주상공이 없어요. 개발이 안 되어서부터 녹지부터. 그래서 가반에 사를 만든 거예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제 관해서 다른 법에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는 토지 분할은 어쩌라? 전부 다 국계법에서 허가를 받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기획부동산을 지금 잡아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녹지부터 나오냐 그러면 주상공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행위를 안 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제 관해서 그 말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다른 법에서 포인트는 다른 법에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은 이 법에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는 토지 분할은 이 법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나중에 실무 가게 되면 땅 중개하는 분들은 1번, 가번 지문을 잘 써먹어야 돼요. 나중에 땅 중개한 하도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자 내가 도로가 이러고 있고 내가 이제 이 땅을 갖다 분할해서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주변에 시세가 얼마 한다? 300만 원 한다. 나는 이거 얼마에 샀다? 50만 원 샀다. 예를 들어서 200평짜리가 300만 원 한다 그러면 나는 5,000평을 갖다가 50만 원 샀다. 평당 50만 원에. 이거 200평으로 쪼개기만 하면 얼마에 팔 수 있어요? 300만 팔 수 있어. 어떻게 쪼갤 거냐? 이렇게 막 바둑판처럼 쪼개는 것은 대부분 지자체가 막아줘요. 세종시 같으면 분할은 1년에 한 번 인정한다. 바둑판 분할은 인정 못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할 때 1년에 한 번만 인정한다. 바둑판 분할은 인정 안 한다. 근데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돈 벌려면 이걸 갖다 팔아가 잘라가지고 잘라서 팔고 잘라 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 팔아야 어떻게 하든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팔 거냐 이제. 야 이거 5,000평인데 1년에 하나 팔아먹고 1년에 하나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 평생 가도 못 팔지 그러면. 일단은 도로 냅시다. 도로를 갖다 일단은 도로 내고 자 분할합시다. 이렇게 분할합시다. 분할해야지 이렇게 분할이자. 도로 내고 이렇게 내고 냈죠. 도로라는 표현 쓸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내 땅이니까. 하여튼 지금 돌에 접하지 않는 토지는 건축가 안 나와요. 전부 다 내 땅이니까 돌에 접했니 안 접했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쫙 해가지고 돌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분할하려고 미리 중간 도로 내놓은 거예요. 이쯤 해가지고 자 이만큼 잘라가지고 팔고 이 상태에서는 하나는 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 먼저 뭐 받는다고요? 허가 받아가지고. 잘 봐요. 관계법령에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는 그게 포인트예요. 어쩌라고요? 건축 허가 받아라. 건축 허가.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분할하면 허가가 나와요. 이거를 갖다 실수요자들은 반드시 허가 받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투자 목적인 사람은 허가를 받아놓게 되면 건축법 시간에 허가 받고 배웁니다. 1년 안에 착수하면 취소요. 최장 1년 연장해줘. 2년 버텨요. 2년. 허가 받고 최장 몇 년 내 건축 안 하면 2년 내 안 하면 건축허가 취소됩니다. 실수요자들은 허가를 받아줘야 된다니까. 그거를 좋아라 하니까. 허가 안 받으면 대가 안 산다니까. 허가 안 나온 땅인 줄 알고. 근데 투자 목적인 사람은 허가 받으면 안 된다니까. 허가가 없어야 된다니까. 허가 없이 어떻게 쪼갤 거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땅 어떻게 되겠냐. 자, 이만큼 나눠가지고 얘를 허가받고 그럼 얘 어째 됐어요? 나 이거 분할한다 말 안 했어요. 이만큼 분할한다. 이만큼 분할해서 허가받았다니까. 어째요? 얘 저절로 분할됐어요. 실무 들어가면 웃을 일이 아니고 야 이만큼 나 허가 낸 거 이만큼 허가 내는 거요. 얘 저절로 분할됐어요. 이런 방법 없어요. 이런 방법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도 너무 좋다. 근데 이게 현실 가면 먹히더란 얘기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얘가 허가 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쨌답니까?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 2년 건축했는데 건축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 자 이거 A한테 팔고 B한테 팔고 C한테 D한테 E한테 다 분할되어버렸잖아요. 지금 허가 받았으니까 E한테 팔고 얘는 또 건축을 했어요. 건축했네 허가만 받고 건축을 안 했네. 2년이 지났네. 허가 취소다. 그 다음에 이게 합병하라고 명령 떨어지냐. 이게 안 되더란 얘기요. 이 허가는 취소되더라도 다시 원상복귀 이게 안 되더란 얘기요. 그 다음 조항이 없어요. 그 다음 조항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게 원상복귀 이런 내용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런 내용까지 이런 것들은 시험 끝나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가번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뭐냐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를 받지 않는 토지분할 그 말이 엄청 중요해요.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아버렸으면 이게 분할이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법 허가 받았으면 관계법에서 허가를 인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분할은 전부 다 이 법에서 허가를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부동산을 잡는다 이 얘기입니다. 4번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 이거는 지금 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건축법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돼요. 4번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분할 너비 5m 생각해봐요. 5m면 얼마 되겠습니까? 저기 창문에서 얼마 정도 5m 되겠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러고 땅이 이러고 있다 합시다. 5m다 그러면 저기에서 이름 너무 멀고 저기에서 한 이쯤 될까요? 5m면? 너무 넓어요? 그럼 이쯤 될까요? 대충 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건물 짓는다 생각해봐요. 여기에다가 농사를 짓는다 생각해봐요.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나 이거? 폭이 5m 이하가 되면 자 이걸 갖다 이 토지를 갖다 이렇게 분할했는데 이 너비가 몇 m 이하 되면 5m 이하 되면 과연 이걸 갖다 무슨 용도로 농지라든가 대지라든가 그런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폭이 5m 이하로 분할돼 버리면 그것은 너무 협소한 토지가 된다는 얘기요. 토지를 완전 쓸모없게 만드니까 그 행위는 막아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결론은 뭐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이 법에서 허가받는다. 그건 기억해야 돼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아니고 대지 분할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따로 합니다. 5번 물건을 쌓는 거 어디에서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호 현장 간에 울타리 안에서요 밖에서요? 잘 읽어봐요. 아니요 밖에요. 위치하지 않은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울타리 밖에 울타리 밖에. 위치하지 아니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냐. 울타리 밖에서 뭐 한다? 물건을 쌓는다. 녹지 관리 자연환경 그런 지역 따지지 말고 그런 지역 따지지 말고 자 이러고 지금 도로가 있고 이러고 대지가 있는데 자 이러고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담장을 치든 말든 이게 울타리 담장을 치든 말든 뭐가 있다고요? 건축물이 이 땅에 이미 뭐가 됐어요?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냐 그러면 울타리 밖이 울타리 밖 관리 거기 보게 되면 녹지관리 자연환경이면 그게 개발 목적인 지역입니까? 보존 목적인 지역입니까? 보존 목적이죠. 보존 목적인 지역이면 울타리 바뀌면 건물이 있겠어요? 아니면 풀이나 나무가 있겠어요? 넘밭산이죠. 넘밭산. 너네 가면 뭐가 있어요? 벼. 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네, 고구마.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무 있겠죠. 거기에다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읍시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땅 위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식물이 있다. 식물. 쌓아놓게 되면 식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자, 장기간 쌓아놓게 되면 땅 속에는 뭐가 있다? 미생물이 있다. 미생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이 건물 치워내면 밑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다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다 농사 지으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런 땅에는 뭐도 없어요? 지령도 없어요. 땅 자체가 죽었으니까. 땅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미생물이 있었는데 미생물 어떤 얘기요? 장기간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게 되면 처음에는 뭐가 죽을 것이고 식물이 죽을 것이고 밑에는 뭐가 죽을 거? 미생물이. 원래 논밭산이 뭐처럼 바뀌어 이제? 논밭산이 뭐처럼 바뀐다? 대지처럼 바뀐다. 이걸 보고 우리가 대지화된다. 그래. 대지화된다. 땅 성질을 바꿔놓는다 이런 얘기요. 이러니까 장기간 물건 쌓는 것은 막아내는 얘기요. 근데 자 뭐가 있어요? 산에 잔디가. 자 물건을 쌓습니다. 뿌리지 안 뿌려요? 뿌리죠. 이틀 만에 치워버렸어요.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뿌리만 튼튼하면 걔들은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얼마 정도 쌓았을 때 뿌리까지 싹이 다 죽겠냐? 얼마요? 한 달 이상입니다. 한 달 이상. 그래서 물건 적치는 어디라고? 녹지 관리 자연환경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시험에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울타리 아니라고 바뀌라고? 그것도 따지지 말아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한 달 이상 물건 쌓는 하고 받아.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내는가 분석을 잘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잘 봐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이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문제를 엉터리를 만든 사람들이 농림이 없네? 농림을 넣어야지 써가지고 틀렸다. 이런 문제는 안 만들어요. 근데 시중에는 그런 문제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문제가 시중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학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 잘했어요. 그런 문제, 그런 식으로 문제는 안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강의하는 선생들이 시간 날 때마다 기출문제를 계속 봐야 돼요. 기출문제를 계속 보고 기출문제 어떻게 만드는가를 익혀야 돼요. 문제 만드는 방법을 익혀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문제 만들어줘야 돼요. 실제 기출문제하고 반대로 연습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5번의 포인트는 뭐냐? 간단하게 물건 적지 한 달 이상 허가받는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까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개발행위에 관한 사입니다. 개발행위 뭐가 있다고요? 건물 처음에는 개발행위 뭐가 있습니까? 건물 1월달 가면은 개발행위 뭐가 있어요? 건물 3월달 가면 개발행위 뭐가 있어요? 이제 건물 축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3번 나와요. 국토계획법 이게 우리가 전국토도 가면 전국에 다 개발행위 할 때 건물 허가받습니다.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신도시 정비구역입니다. 재개발 여기서는 건물 축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다 건물 축 붙여버리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1월달까지는 건물 3월달 가게 되면 이제 실력이 좀 되니까 개발법, 도정법 같이 가는 거요. 거기는 건물 축 나무 베고 심는 것도 허가받아라. 일반적인 데서는 일반적인 밭에다 나무 한 그루 심든 한 그루 베든 개인이 별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뭡니까?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나무 한 그루 심는 거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보상.
정비구역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전부 다 뭐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 한 그루도 전부 다 물어본다? 개발을 본다.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그래서 중목의 벌점의 식재도 규제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런 걸 배우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까지 가면 안 되니까 건물, 개발? 개발 행위 그러지 말고 개발? 아 개발 그러면 T가 지구단위니까 지구단위.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개발 지구단위. 개발 행위 그러면 건물 이게 나와야죠. 개발 행위 그러면 건물 일단 잡아놔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 공점 설치, 토지 용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이걸 우리 뭐라 한다?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허가받는가 허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입문과정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세 번째 이겁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허가 절차는 지금 볼 만큼 지금 설명해봤자 준비 운동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무시하고 자 저기다는 기반 설치는 보세요. 듣기만 하세요. 개발합니다. 여기서 개발은 건축을 들어요.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건축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가겠어요? 자, 여기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1번 새가 갈까요? 2번 사람이 갈까요? 당연히 뭐가 가요? 거기에 맞게끔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유입이 되면 이 개발을 안 했으면 사람이 갈 리가 없는데 여기다 개발하니까 인구가 사람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고 거기가 차 타고 가요. 차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기반 시설이 그 말은 여기에 있던 도로가 학교가 주차장이 기반 시설이 부족이 예상됩니다. 개발 다 해놓고 부족하네? 이러면 안 되고 여기다 개발하려고 폼을 딱 재봤더니 이 개발하면 인구가 이 정도 갈 것 같고 이 정도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학교가 주차장이 부족이 예상되고 부족이 예상된 상태에서 개발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미 개발하기 전부터 그걸 개발하는 순간 바로 뭐다? 난개발이다. 뻔히 알면서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심각해봤자 안 나온다니까 답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지. 뭐 하면 돼요? 포충을 하면 되지. 뭘 고민해요? 포충해주면 되지. 포충하면 됩니다. 포충하면 되는데 그 지역이 포충이 곤란한 지역이 있고 보충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이러고 나뉜다는 얘기요. 뻔히 부족하는 게 예상이 돼요. 확실히 부족해요. 부족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어쩐다? 보충하자. 만들면 되지. 근데 여기는 만들 수가 없다니까. 왜 만들 수가 없대요? 왜 만들면 되지? 이런 데가 어디냐? 이런 데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적.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적이 여기가 무슨 동이요? 상계동입니까? 여기 개발된 지 얼마 됐죠? 제가 85년 때 제가 번동에서 좀 살았거든요. 그때 자전거 타고 여기 조카 데리고 개구리 집 거짓말 아니고 상계동에 번동에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놀러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조금 먹골 배도 있었고 배밭도 많이 진짜 있었죠. 배밭도 있었고 그렇게 가지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했는데 그래도 자전거 큰 거 해가 뒤에다 조카 채워가지고 서울서 제가 그러고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벌써 85년이다 그러면 지금이 2005년 그러면 30년 됐으면 30년?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에 봐요. 여기에 이미 여기는 개발이 끝났습니다. 개발이 끝났어요.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게 되면 이거 또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또 개발하죠. 이제 여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개발이 다 끝났는데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다시 개발한다. 이거 개발할 때 봐봐요. 건폐를 얼마 줬냐? 50을 줬다. 용적률을 얼마 줬냐? 200을 줬다. 이러면 평균 건물이 몇 층 나오냐? 4층 나온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일대 면적을 쫙 빼게 되면 자, 이 건폐 용적률 대입을 딱 하고 땅 면적을 딱 대입하면 건물의 규모가 얼마 이게 나와요. 도시계획 전공자들은 건물의 규모가 얼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인구가 얼마 유입이 나와요. 차량 유입이 나오고 그래서 도로를 만들 때 자, 이게 교통을 차그러다 그러면
이 도로가 몇 메타 도로가 필요하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이래서 지금 이 도로가 몇 메타냐? 둘 다 몇 메타 도로입니까? 둘 다 20m다. 여기도 맞죠? 20m 도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원활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났죠? 30년, 50년 됐어요. 또 개발해야 되겠어요. 자, 건폐율 얼마다? 50이다. 용적률 얼마다? 용적률 예를 들어서 60 준다. 이러면 개발할까요?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데 개발할까요? 쓰러진 거 붙잡고 살아야지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개발을 했더니 용적률이 상향해가지고 한 600% 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은 개발하게 되면 몇 배 이익입니까? 3배 이익이죠. 200, 600 되니까. 아, 그러면 개발 비용 빼고도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남아야 하지. 그러면 이만큼 용적률 200, 600 된다 그러면 개발 비용을 제하고도 이익이 남으니까 개발한다고요. 몇 층이 돼요 그러면? 300 몇 층입니까? 12층입니다. 자, 간단하게 몇 배 늘어나세요? 3배. 건물의 규모가 3배 늘어나세요. 차가 3배가 더 와요. 인구가 3배가 더 와요. 몇 배 더 늘려야 돼요? 3배. 자, 20m를 갖다 몇 m를 늘립시다. 60m로. 늘릴 공간이 있습니까? 이미 개발이 다 끝났다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개발하려고 합니다. 얼마 개발한다? 600 개발한다. 부족이 예상된다 안 된다? 된다.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을 때 꼭 600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냐는 얘기요. 그러면 전혀 확대할 수 없냐, 조금 확대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전혀 확대, 그건 아니요. 항상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한데 보면 도로가 3차선이면 하나 더 늘어나요. 건물을 좀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 좀 미루고, 좀 밀어가지고, 좀 미루고 해가지고 이 도로 폭을 갖다가 20m 도로를 30m까지는 늘릴 수가 있더라. 더 이상은 늘려줄 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 늘어났어요? 50% 늘어 50%. 그러면 용적률이 200에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다? 200에서 얼마까지? 300까지는 늘릴 수 있어요. 300 넘어가면 보나마나 이미 난개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00을 용적률 600을 얼마나 낮추자? 300 낮추자. 그랬을 때 어떻게 낮출 거냐 이런 얘기요. 낮추긴 낮춰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을 따로 지정해 가지고 너무 빽빽이 개발하는 건 말자 해 가지고 명칭이 개발의 밀도를 통제한다고 해서 명칭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빽빽이 들어찬 걸 좀 정리 좀 하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러면 생각해 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에서 나오겠어요? 아니면 허벌판에서 나오겠어요? 개발이 끝난. 근데 이런 게 시험 문제 어디에서? 개발이 끝난 어디? 뻔하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나오겠다. 개발이 완료된 주상공에서. 또 개발하려는 한데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이게 시험입니다. 곤란입니다. 곤란. 그런 데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건물의 규모를 줄여야 돼요. 건물이 옆으로 퍼지는 거 뭐가 막아내요? 건폐율. 옆으로 가는 거 건폐율이고 위로 가는 거 뭐가 막아내요? 용적률. 그러니까 건물의 크기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막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강화시켜 놓으면 된다. 얼마만큼 강화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법 만든 국회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기준을 안 잡을 테니까 대통령이 잡아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권한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잡았냐? 건폐율 또는 용적률 중에서 이것 또는 저것 선택한다. 용적률 선택한다. 용적률 얼마까지? 50%까지 강화시킬 수가 있다. 600이면 최대 50은 얼마요? 300까지. 300 밑으로는 강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의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 크게 나오는 걸 미리미리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요.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자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조, 시장, 군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뭐라고요? 곤란 그러죠. 첫 번째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험 문제가 공업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공업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
또 가는 그러면 안 돼. 골라. 그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념만 이해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강화합니다. 그럼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또 봐요. 자 개발한다. 무슨 개발한다? 건축한다. 건축. 개발하니까 그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되면 어쩌면 된다? 보충하면 된다. 보충할 땅이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보충할 땅이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 개발이 안 된 지역,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자 여기에 이러고 도로가 있습니다. 이러고 도로가 있어요.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린벨트 그래도 여러분은 그린벨트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린벨트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예, 개발 제한구요. 개발 제한구에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전국 어디나 사람은 살아요. 여기 사는 여기 한 집 사고 두 집 사네. 도로가 쫙 해가지고 이러고 있네. 이 집 가는 도로, 이 집 가는 도로 이러고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집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한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무슨 얘기입니까?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거. 근데 도로가 딸랑 이 도로 하나밖에 없네. 근데 여기다가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아파트를 갖다가 한 2만 세대, 아파트 2만 세대를 갖다 입주하겠다. 그러면 이 도로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택지 없죠. 그러면 도로를 갖다가 이만큼, 도로 이만큼, 여기 도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2만 세대 들으면 기반이 설치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 계산해 봤더니 아무리 못해도 500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 자, 이 개발은 누가 해요? 그러면 이 개발은 민간인이 개발합니다. 여기는 현대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하고 삼성이 하고 LG가 하고 누구도 하는 거예요. 개발합니다. 근데 자 얘들이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도로 학교 설치는 누가 한다? 저거 설치는 누가 해야죠? 국가하고 지자체가 해야 된다. 왜 국가하고 지자체가 해야 돼요? 세금 내고 삽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짜로 삽니까? 세금 냅니까? 세금은? 내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만큼 세금 뜯어갔으니까 그걸로 해줘야지. 설치하려는데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국가 지자체 200원 밖에 없어요. 얼마가 부족이요? 300원. 이 상태에서 이제 개발하는 거 개발합니다. 자, 여기가 먼저 현대가 제일 먼저 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얼른 현대가 개발했습니다. 개발하면 우리가 분양을 받을까 말이야. 자, 생각해요. 현대가 개발했는데 자, 거기는 전부 다 통일해서 32평짜리 아파트 짓는답니다. 분양가가 얼마냐? 분양가가 전부 다 분양가가 6억입니다. 자, 분양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을래요? 뒤에 받아 안 받아? 현재 안 받아요? 옆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뒤에 분은요? 안 받아요? 뒤에 분은요? 장사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분양 받을래 안 받을래요? 분양 받을 것 같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이렇게 이상한 분도 있는 거예요. 6억인데 분양 받는데요. 왜 분양 받냐 그러면 왜 분양 받아요? 물어봤더니 시세가 얼마예요? 시세가 20억이에요. 20억. 분양 받아요 안 받아요? 이미 끝났어요. 청약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났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분양 얼마 6억이고 그 일대는 전부 얼마 간다고요? 20억 간다. 분양 받겠다 안 받겠어요? 받지. 길을 쓰고. 예? 길을 쓰고 분양 받았어요? 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1km. 이러고 가는데 길이 몇 킬로 걸린다? 1km. 일단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을 통해 길을 내수 이렇게. 이게 지금 폭이 4m짜리 4m 1km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도로 막 들을 거고 지금 얘가 먼저 했으니까 이걸 했는데 분양 받았어요. 분양 받았으니까 6억짜리 시세가 얼마니까 20억이니까 분양 받은 순간 얼마 생겼어요? 4억. 그럼 우리는 현대가 이뻐요 안 이뻐요? 현대가 이뻐요.
아, 현대가 이뻐 안 이뻐요? 이쁘지. 얼마 줬으니까 나한테 14억을 줬으니까 현대가 이쁜데 이래서 이제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받았어요. 자, 준공이 끝났어요. 입주합니다. 입주하는데 현대가 빨리 해가지고 이번에 3,000세대 했는데 자, 도로가 딸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4m 해가지고 이쪽에서 한 명 차 나오면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들이 겹치면 어디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 뺀져야 거예요. 하나가 갔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1km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요. 3시간. 가는데 자, 현대가 이뻐요? 미워요? 현대가 나한테 14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 대신 1km 가는데 3시간 만에 간다. 이뻐요? 미워요? 현대는? 아, 이쁘죠. 누가 미워요? 얘가 밉지, 얘가. 현대한테 욕 안 해요. 누구한테? 국가한테. 왜 이렇게 난개발이 되게끔 방치를 했냐? 왜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개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 이런 얘기요. 국가를 보면서 자꾸 난개발하면 원성도 원성. 그러니까 국가는 더 이상 그 원망을 듣기가 싫다. 왜 내가 그걸 들어야 되냐? 이거 도로 설치하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현대네. 내가 도로 해주면 누가 이쁘냐? 현대네. 원인자 부담이요. 수익자 부담이요. 네가 돈 내라. 네가 내라. 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개발하고자 하는 자들한테 얼마를 받아야 돼요? 300원 받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500을 만들어가지고 이 일대 먼저 기반시설 설치하고 그리고 개발한다. 하여튼 돈 안 내면 도로 설치면 돈 안 되면 뭐 안 해줘? 준공검사 안 해줘. 준공검사 안 해주면 주민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난개발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내면 뭐 한다? 준공검사 해준다. 돈 내면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자 이런 지역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1호급 명칭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타겟은 여기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는 출제 가능성 거의 없고 주타겟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는 거예요. 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그 다음 생각해봐요. 현대한테 돈 얼마 받을까요? 그러면 자, 총 얼마 들어간다? 500원. 500원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왜 모릅니까? 이거 도로폭 이거 자료 채우면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몇 메타? 나오죠? 한 메타 포장할 때 1메타 포장할 때 얼마가 계산이 돼야 한대요? 아,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도로 구간이 총 얼마고 거기 얼마인데 총 도로 몇 메타 하다 보니까 얼마 필요하다? 500원 필요하다. 그 안에 건물 누가 얼마만큼 많이 짓냐? 아, 많이 짓는 사람이 많이 내야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여기 있는 자 개발자들의 건물의 규모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딱 맞게끔 300을 갖다가 안분해 주면 된다니까. 그러면 먼저 총 얼마다 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계산은. 그래서 총 계산, 총 금액이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으면 여기에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설치하겠느냐? 상식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계획이 나와야 이 계획을 만들어 봤더니 돈이 얼마 든다? 500원 든다. 그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얼마 낸다? 200원 넣으니까 나머지 300원을 개발자들한테 전부 다 안분하면 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뭐가 계산인데요? 금액 계산인데요. 금액 계산되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부과하고 징수하면 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뭘 배우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러고 배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누군가는 지정하겠죠. 지정하는데 자 첫 번째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이런 걸 물어봐요. 국장이에요? 서울시장이 이걸 물어요.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다. 두 번째 지정이 해이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게 참 치사하지만 지정이 반드시 해야 될 거냐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안 헷갈리는 것은 항상 시험에 안 나와요. 헷갈려야 시험에 나옵니다. 헷갈리는 거. 아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도 지정 하이한다 할 수 있다 그러겠잖아요. 똑같대요.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이게 나오고 세 번째 자 지정하고자 할 때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까? 지정, 기존.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한다? 네, 국토교통부장관. 무슨 지정 기준도 누가 정한다? 무조건 국토교통부 정해주는데 최소 면적이 얼마냐? 네, 이런 거다. 최소 면적이 얼마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라. 그러면 네 번째, 지정할 때 지정 절차에서 지정이 곧 결정이야 아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한 달이 되도록 눈치를 못 챌까? 자, 지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지정하는 것은 결정한 거다. 맞아요? 틀려요? 질문을 해가지고 틀리면 난처할 것 같으니까 미리 알려주고 지정이 뭐라고? 결정이라고. 이 결정 뭐라고? 외부에다 발표하는 외부적인 결정. 외부 결정하려면 반드시 뭐 해라? 내부 결정. 뭐 해야 된다? 심의 합니까? 이런 거 시험에서 묻는다니까. 지정 절차에서 심의 해야 안 해요? 그러면 지정이 결정이 아니요? 결정이라니까. 심의가 없는 결정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 반드시 뭐 한다? 심의한다. 그러면 심의 말고 뭐 또 있습니까? 이런 거를 찾아내야 돼요. 심의까지는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심의는 상식이 돼요. 심의는 상식이 되니까 심의 말고 뭔가 또 다른 절차가 있느냐 이런 거를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일일이만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갖다가 누가 수립하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 수립하냐? 시기를 물어요. 시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이번 시험에도 얘가 나왔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내에 수립합니다. 1년 내에 수립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언제 해제야 된다? 헌법상 해제는 100%인데다 다음 날. 1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된다. 1년 다음 날. 해제가 공법은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1년, 2년, 3년 이게 되게 많아요. 이게 해제된 시기가. 근데 3년짜리가 또 의외로 많아요. 3년짜리가. 공법에 해제가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냐면 이게 1년인지 이게 3년인지 내용이 원체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원래 공법에서 해제는 원체 중요한 거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올해까지만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요. 올해 수업할 때 뭐라 했냐.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가 시험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계속 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생긴 지 4년 되고 계속 답 안 낸 거예요. 뭐라 했냐.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세요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는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해제가 답으로 나오기를 이번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가 답으로 나오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랬어요. 뭐 한다고요? 기원합니다. 무슨 뜻이요? what? 일 아닙니까? 일 뭐라고요? 기반시설은 1년이다. 기삼합니다가 아니고 기원합니다. 원 그러면 1년이니까 1년. 그래서 기반시설은 1년.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징수가 하게 되면 여기서 뭐 하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가 대상 행위가 자 뭐 할 때 부가 할 거냐 생각해봐요. 땅 판다고 사람이 없니까? 안 가요. 나무 벤다고 합니까? 안 가요. 오로지 뭐 해야 가요? 건축을 해야 건축. 그 건물 때문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때문에 사람이 가는데 건물의 규모를 한 10평 지어도 돈 내려 할 겁니까? 몇 명 가겠습니까? 10평 지었을 때. 한 50평 지으면 그 몇 명 가겠어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면적을 나중에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런 거 따져. 그거 뭐 할 때? 건축이 아니고 신축이나 증축할 때 건물의 규모가 커지니까 사람이 가는 거지. 여기 봐요. 자, 이 땅에 자 값이 처음부터 500제곱미터 되는 건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500에 맞게끔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하네요? 했겠죠?
거기에 맞게끔 기반시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이 지역에 기반시 부담격이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갑이 야, 내 건물이 좀 낡았네. 다시 해야지. 철거하고 다시 해야지. 철거하고 아까 얼마 있었다고요? 500. 철거하고 다시 했습니다. 얼마 했냐? 500 했다. 얼마보다 크다? 200보다 크다. 얘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해야죠.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애초부터 얼마 있었다니까. 나는 처음부터 500이 있었다니까. 500에 맞게끔 처음부터 사람은 다녔다니까. 500에 맞게끔 기반실이 있었다니까. 나 철거하고 다시 얼마 지었다고요? 500 지었다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되지. 철거하고 얼마 지었어요? 600을 지었다니까. 얼마 커졌어요? 100이 커졌잖아요. 100이. 100만큼은 사람이 덜 거 아니요. 그만큼은 돈 내라 이런 얘기.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고요. 갑자기 또 어려운 표정 짓지 말고. 두 번째, 우리 시험에 뭐가 냈냐, 뭐가 나왔냐,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 어떤 내용이 나왔냐, 그러면 시험 문제.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문다 생각하지 말고 상식으로 가봐요, 상식으로.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에요, 갑. 갑이. 자, 소유자 갑입니다, 소유자 갑. 갑인데, 을이 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임차해가지고, 을이 땅 빌려가지고, 을이 여기에다 이러고 건물을 짓습니다. 이거 갑이 돈 내야 됩니까? 을이 내야 됩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땅 주인 누구? 갑. 누가 빌려서 누가 졌다? 을이 졌다. 돈이 갑이 낸다? 을이 낸다? 당연히 을이 내야지, 을이. 그러니까 납부 의무자는 누구냐? 의무자 그러면 쉽게 뭐라고요? 건물주인이요. 건물주인. 땅 주인이 아니고 건물주인. 건물주인 누구냐? 네가 돈 낸다. 상식적으로 건축하는 자가 돈 낸다. 얘가 한참 우리 건물 짓다가 우리 건물 짓다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어요. 짓다가 팔 수도 있나요? 있어요. 이런 게 나중에 대물적화가다 팔았어요. 돈 누가 내요? 네가 내야지. 그러면 네가 건물주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납부 방법은 이게 연타 두 번째. 납부 방법은 뭐로 낸다? 현금 낸다. 현금 부당 금 돈 아닙니까? 돈 내는데, 자, 돈 내라 그러니까 나는 돈 없고 땅만 나 가진 거 땅밖에 없는데 땅 받아주면 안 돼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납부 방법은 뭐로 내야 되는데?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현물은 안 되냐? 현물은 물납을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눈치. 네. 물납 인정해야 하네요? 해 줍니다. 그 대신 너 얼마 내라? 500원 내라. 그러면 땅 들고 올 때는 500원까지 들고 와야지 400원짜리 들고 오면 돼요. 100원 현찰 받으면 되니까. 700원짜리 들고 와서 200원 거슬러.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납을 인정할 때는 어디까지 인정하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범위까지만 인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반시설 부담교육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배워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있던 250페이지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이제 251페이지 이러면은 이 개발은 간단히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에서 두 문제 나와요. 잠시 쉬고 예보를 갑시다.